지중해 연안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의 사상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참사는 폭발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가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당장 경제 재개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 의료보험료 인상폭이 내년에는 0.6%의 소폭 그칩니다. 이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시행되고 나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에게도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UCLA가 올 가을 학기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땡스기빙 연휴 이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베벌리힐스와 말리부 등 부촌 거주민들의 응답률이 저소득층보다 떨어지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동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폭우에 아파트가 무너졌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선 강풍 피해로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31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초고가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도록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서 유명해지려는 마음이 급기야 칼부림에 이은 살인까지 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권리금조의 수익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둔화 기대 등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구름 기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경제 상황 등으로 정정 불안이 이어져온 레바논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방관 등 최소 70여 명이 숨지고 3,700여 명이 다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명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어제 오후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건물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이어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버섯 구름이 형성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화재 초기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민들이 폭발 충격에 놀라 쓰러지는 상황 등도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여러 명은 갑작스러운 폭발로 실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7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3,70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까지 크게 부서진 점으로 미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الأجهزة الطبية صليب أحمر وغيره يتوجهوا على الباخرة الأرجنتين عندنا جرحى. 폭발이 일어난 곳이 폭죽 공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 안보당국은 누군가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방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 레바논 헤즈볼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향해 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이번 폭발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지중해 연안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번에 발생한 대규모 폭발 참사는 폭발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베이루트에 있는 항구에서 폭발이 2차례 발생했으며 이 폭발로 항구가 크게 훼손됐고 인근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73명이 숨지고 3,700명이 부상한 것으로 레바논 보건부는 집계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폭발이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는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 암모늄은 화약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됩니다. 지난 2004년 4월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 암모늄이 유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레바논은 현지 시간 5일 폭발 참사가 발생한 수도 베이루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셸 라운 레바논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날 오후 2차례의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베이루트에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보관돼 있었던 점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입니다. 가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당장 경제 재개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번 주 59,697명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65,634명의 확진자보다 9%가 떨어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2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수도 2주 전 주말에 비해 12% 떨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완화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초 가주가 경제를 너무 서둘러 재개하는 바람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진 사실을 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경제 재가동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틴 비빈스도 민고 UC 샌프란시스코 생물통계학 박사는 우리가 확인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실내의 바이러스 확산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 재가동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과 흑인, 라티노 커뮤니티의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헬스 클리닉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헌팅턴 팟 인근 벨시에 헬스 클리닉 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헌팅턴 팍 거주자 10만 명을 기준으로 3,26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hilda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하지만 그에 마땅한 메디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베벌리힐스, 말리부 등 부촌 지역의 응답률이 저소득층보다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UCLA가 올 가을 학기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수업 플랜을 변경했습니다. 로컬 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베벌리힐스, 말리부 등 부촌 거주민들의 응답률이 저소득층보다 떨어지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올해에는 10년 전 조사인 2010년 센서스에 비해 부촌 지역에서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센서스에서 부촌이 저소득층보다 응답률이 저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가주에서는 말리부와 베벌리힐스, 스튜디오 시티, 그리고 북가주에서는 마리나, 코우할로우, 패시픽 하이츠 등 부촌 지역의 응답률이 2010년의 응답률보다 2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베벌리힐스 등 부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덜한 지역으로 이미 대피했거나 자신이 소유한 다른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USC 도엘 마이어스 인구 통계학자는 남가주에서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상류계층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집을 떠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센서스국 디렉터는 이 같은 현상이 2020 인구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UCLA가 올 가을 학기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땡스기빙 연휴 이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 카터 부총장은 어제 저녁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현재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자가 급증하고 있어 학생들과 우리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수업 플랜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새학기 플랜에 따르면 올 가을 전체 수업 중 92%가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전체 수업 중 8% 정도만 대면 수업 또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예외가 발생할 경우 학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 배정되는 학생 수를 총 5,000명으로 학생들에게 모두 독방을 주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아파트도 1,500명의 학생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한 방에 2명의 학생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이닝 카페는 투고만 허용되며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자가격리 빌딩으로 이송됩니다. 가주 의료보험료 인상폭이 내년에는 0.6%로 소폭에 그칩니다. 이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시행되고 나서 최저 인상률로 가주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에게도 내년에 0.6%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는 지난해에는 0.8%가 인상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평균 8.5%가 인상됐습니다. 피터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LA시 정부가 정부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세입자를 받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섹션 8 하우징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들이 입주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섹션 8 하우징 바우처를 지닌 세입자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건물주에게 $2,500의 사이닝 보너스와 시큐리티 디파짓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LA 베벌리 힐스 대규모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사건은 4일 오전 0시 47분경 베벌리 힐스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자리 잡은 한 고급 주택의 파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파티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격으로 30대 중반의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여성 1명과 남성 1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파티 참석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는 20여 발의 총성이 울린 뒤 사람들이 놀라 피신하는 등 파티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습니다. CBS 방송은 이번 총격은 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티는 미 프로풋볼 NFL팀에 입단한 모 선수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베벌리 힐스의 고급 주택을 파티 장소로 임대했다고 파티의 보안 책임자는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회 및 캘리포니아 주의회 그리고 LA시 의회 결선에 오른 한인 후보들이 막판 선거운동의 동력이 될 선거자금 모금에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올 2분기까지의 각 후보별 정치 후원금 모금 현황 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데이빗 류 시의원과 영김 후보, 데이브 민 후보, 이 모금액에서 상대 후보를 확연히 앞세는 가운데 미셸 박스틸 후보와 최석호 의원, 그레이스 유 후보 등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선거 자금 모금액에서 앞서고 있는 후보들도 현재까지 지출을 뺀 잔여금엔 큰 차이가 없고 코로나 사태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끝없는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지구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데이빗 류 시 의원은 11월 결선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만 4,310달러를 모아 상대인 니티아 라만 후보의 8만 5,486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열대성 폭우 이사이아스가 동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폭우에 아파트가 무너졌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선 강풍 피해로 2명이 숨졌습니다. 또 2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사이아스가 핥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저의 한 공원. 완전히 파괴된 주택 10여 채와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강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전날 밤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됐던 이사이아스는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당 56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동부 대도시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뉴저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27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이사이아스의 급상에 뉴욕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장은 2012년 슈퍼스톰 샌디가 강타한 이후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veryone take this very seriously. Between the rain, flooding potential, the winds, even again potential tornado, that's a lot. 브루클린에선 강풍과 폭우 피해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구체적인 피해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Heard a giant crash. Came out to see this. 워싱턴 DC에는 현지 시간 4일 오전까지 폭우가 쏟아졌으며 홍수 경보 속에 침수된 저지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에서 유명해지려는 마음이 급기야 칼부림에 이른 살인까지 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자카리 레이썸은 지난 5월 이웃 주민인 윌리엄 더럼을 말다툼 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카리 레이썸은 이웃인 더럼 가족과 지속해서 말다툼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럼의 유족 측 변호인은 레이썸이 틱톡에 올리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8세의 레이썸은 지난 4월 51세 더럼의 아내 카렌과 차량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윌리엄과도 충돌하면서 역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다른 영상에는 레이썸이 총기를 소지한 채 이웃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한 영상은 틱톡에서 무려 3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썸은 이런 일련의 행위에 불만을 품은 더럼이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전기 충격기로 쓰러뜨린 뒤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유족 측의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더럼 측 변호인은 레이썸의 아내 사라가 마지막 순간까지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틱톡에서 유명해지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레이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레이썸에 대해 가중살인 및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권리금조의 수익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들도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행정부가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팍스 비즈니스 인터뷰에 출연해 이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다며 재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작업을 해온 만큼 아마도 대통령은 많은 옵션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될 수 있는 구체적 개념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비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커들러 위원장이 재무부에 돈을 지급하는 발생에서 한 발 후퇴한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는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권한에 따라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중국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어떤 미국의 매수자로부터 수금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일찍 보지 못했다고 질문하자 맥커니니 대변인은 어떠한 공식적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에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더라도 상관없다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성사에 따른 상당 부분의 수익금을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사관 한 곳씩을 폐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로 기자들을 대거 추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하나 둘씩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중국 기자 40여 명이 비자 만료를 2, 3일 앞두고 갱신 통지도 못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이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결국 중국 기자를 모두 추방하려 한다는 게 후시진 총편집인의 시각입니다. 미 중의 언론인 추방은 지난 2월 중국이 자국을 비난한 미국 기자 3명을 내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보복에 나선 미국은 중국 기자 60여 명을 추방했고 남은 기자들은 비자를 석 달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과 CCTV, 인민일보의 미국 내 지국을 정부 사절단으로 지정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지난 3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국 기자 일부를 중국에서 추방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이번에는 미국이 다시 중국 기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 기자들의 외신 기자증을 회수해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错上加错，中方必将被迫做出必要和正当的反应，坚决维护自身的正当权益。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각각 휴스턴과 청두에 있는 총영사관을 하나씩 폐쇄했습니다. 공관 축소에 이어 이번에는 기자들의 대거 추방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100명 정도의 미국 기자들 상당수가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과 외교에 이어 언론 영역으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교 수립 이후 40여 년간 발전해온 양국 관계는 하나둘씩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31개 주 법무장관들이 초고가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가격을 낮추도록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1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치료제를 독점 생산하는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외에 다른 업체에도 제조를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연방정부가 바이돌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치료제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대학 등의 권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가는 비상사태 등 특정한 경우 기업 등이 특허권을 제3자에게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강제 실시권인 개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과 하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주도했으며 다른 29개 주 법무장관도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 학교를 열었는데 교직원과 학생들의 감염으로 일부 학교가 다시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활동을 계속 봉쇄하는 것으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쇄를 통해 잦아든 것처럼 보였던 나라들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Permanent lockdown is not a viable path toward producing the result that you want, or certainly not a viable path forward. 봉쇄의 목적은 코로나19에 대처할 시간을 버는 것이고 미국은 백신을 개발하고 의료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직장과 학교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 our current phase, we must focus on protecting those at highest risk while allowing younger and healthier Americans to resume work and school.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몇몇 주들이 가을 학기를 맞아 학교 문을 열었지만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감염으로 다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복수의 교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학교에선 학생 4명이 감염되고 50명이 격리됐습니다. 시카고의 교사들은 대면 수업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It's not appropriate to open in-person learning in an environment with rising contagion.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들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미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인 경운에는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직면한 남가주 지역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인 경운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가주 지역 학생 10명을 선정해 1인당 $1,000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과 대학생들로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도움이 필요한 사유를 간단한 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남가주의 유학생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생활지원금입니다. 모니카리오 남가주 경운회 회장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실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사실은 젊은 동문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에요. 일하는 나이에 있는 분들. 워킹 에이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킹 에이지 그룹의 동문들을 돕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드리기로 했는데 5분만 받아가시고 나머지들은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한테 6군데 드리고 이번에도 그래도 어려울 테니까 지금 받고 나중에 동문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도 사양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유학생하고 학생들 어려운 이런 학생들의 그 생활고를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신청 접수 마감 일자는 따로 없고 접수되는 신청서를 심사해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310-570-8467번 혹은 213-500-7797번으로 하면 됩니다. 경운에는 매해 12월에 비영리 단체들을 10여 군데 선정해 지원금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연말 체리티 행사를 앞당겨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경운에는 앞서도 코로나19을 계기로 남가준의 경기 여중고 동문 5명과 LA 통합교육구 한인가정상담소 푸른 초장의 집 한미 여성회 등 6개 단체에 각각 $1,000씩을 전달했습니다. 경기 여중고는 남가주에만 750명의 동문이 있습니다. 47년 전 동문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남가주 경운회는 미주 지역에서 그동안 장학금과 각종 기부금 등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태풍이 몰고 온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며 중부지방에 모레까지 최고의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다고 기상청이 보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북한 지역에 머물면서 서울은 비가 숙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 고성 등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무렵부터는 서울에도 차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늘 오전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2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가장 강한 단계인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3시경 중국 상하이 부근 육상에서 소멸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태풍이 약화된 열대저하부가 서울과 북한 사이를 통과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중부와 서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호우특보 역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사이가 비바람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마지막 날 기소되는 건데 공소장에 유착 의혹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될지가 관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7일 검언 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만기 20일을 꽉 채워 재판에 넘겨집니다. 공소장에는 구속 사유와 마찬가지로 강요미수 혐의가 적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지인으로 알려진 제보자를 만나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족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럼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핵심은 유착 의혹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될지 여부인데 지금으로선 쉽지는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법원이 발부한 이전 기자 구속영장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지만 도서 열람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제동이 걸린 건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던 부산 녹취록은 전문까지 공개됐지만 유착이다, 환담이다 공방만 남겼고 수사심의위 무력화 논란을 감수하며 나선 추가 압수수색에선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일부장과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확보한 유심으로 한 검사장의 개인 SNS에 접속해 기록을 훑어보다가 편법 감청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막판까지 이전 기자 노트북 자료를 다시 분석하며 한 검사장 유착 증거 확보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일단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전 기자만 재판에 넘기고 한 검사장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검사 몸싸움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데다 대검 지휘를 거부하며 강하게 주장해온 유착 의혹마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후폭풍도 만만찮아 수사팀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남을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자주 하면 내 정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스탠퍼드셔 대학교 연구팀은 160명의 대상자들에게 뒤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이들의 자존감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유대감을 많이 느꼈지만 그것이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또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험담을 많이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비록 나에게는 없지만 바람직한 점을 많이 가진 남을 솔직하게 칭찬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긍정적이고 좋게 하면 내 정신건강 향상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심리학회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둔화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64.07포인트, 0.62% 상승한 26,828.4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90포인트, 0.36% 오른 3,306.5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37포인트, 0.35%가 상승한 1,941.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핵심 기술기업 주가 동향 및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45% 올랐습니다. 기술주는 0.22%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문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7% 급등한 2,0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이 종가 기준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가가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미 달러와 반등세가 주춤해진 데다 미 국채 수익률이 낮아진 것이 금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68% 오른 41.7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43% 오른 44.3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카메라 필름 회사에서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제약회사로 변신하는 이스트먼 코닥의 수상한 주가 움직임을 놓고 미 증권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코닥의 미 정부 대출 수령 발표를 둘러싼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코닥은 지난달 28일 국제개발금융공사로부터 7억 6,5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 코닥 파마스티컬즈를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코닥 주식은 하루 160만 주 넘게 거래되고 주가도 25%나 급등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였습니다. 직전 30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23만 1000주 정도 손바뀜이 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거래가 많았던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발표 전날 코닥 주가 급등으로 회사 스탁 옵션을 보유한 임원진이 잠시 동안 뜻밖의 횡재를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더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수요일인 내일보다 2, 3도가량 낮 기온 더 내려앉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훨씬 밑도는 이런 날씨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5도, 55도, 해안 지역 70도,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